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 드라이브 오랜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어요. 직접 운전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사주 드라이브 할 때도 그랬지만 그 차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에는 여러 가지 주제로 다양하게, 그리고 무겁지 않은 주제로 가볍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아침 일찍 새벽 5시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피스텔에 들어온 지가 8개월이 됐는데 8개월 동안 운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생활을 좀 개혁할 필요가 있다 고민하다가 새벽에 운동을 하는 그 아침형 인간으로 다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일찍 제가 차 안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차 안에서 이제 사주 드라이브를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이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사람이 좀 솔직하게 얘기해 줘갖고 그래도 그 장점이 많았다, 뭐 흥미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회에 돌아가는 거라든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런 것을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젠가요? 그 BTS 주식이 상장이 됐는데 예상외로 처음에 시작가보다 훨씬 더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어제 주식시장에서 BTS 주식을 사신 분들은 손해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그 방시혁 씨의 사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앞으로 BTS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제목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주식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전에 언론에서 방시혁 씨가 뭐 재벌이 됐다, 주식 순위 뭐 5위 안에 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BTS 주식이 마치 로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딴에는 이 BTS의 주식이 오를 줄 알았습니다. BTS의 주식이 오를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사주를 보니까 방시혁 씨의 사주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지금 상황하고 좀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시혁 씨의 그 빅히트 주식이 그렇게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그 유재석 씨하고 이효리 씨하고 비하고 세 분이 이제 뭉쳐가지고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그때에도 세 명의 그 유명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결성된 조직이니까 이것은 실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궁합을 보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좋다고, 앞으로의 전망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잘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론에 볼 때는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전망을 할 때 사주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요. 지금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성공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주에 안 좋게 나와 있으면 안 좋다, 그리고 좋으면 좋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 직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 사주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 10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 그 협회에서 시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입주자하고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분이 그 두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해갖고 공인중개사 분들이 강력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사회가 워낙 정보화 시대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 택시기사분들도 타다라는 게 나왔을 때 강력하게 반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타다가 거의 이제 들어갔지만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그러면 택시업이라는 것이 과연 존속을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라는 것도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 저한테 지금 사주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공인중개사를 공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자격증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아요.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고 실제로 이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해마다 2만 명 정도가 또 합격자가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계속 정보화가 이렇게 진행이 돼갖고 앞으로 세상이 계속 바뀌어 나간다고 할 때 과연 중개업자가 생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 의심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직방이라든가 다방이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전국에 있는 집을 아주 세세하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 대한 사진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심지어는 동영상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리뷰도 막 적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집을 딱 계약을 할 때 만약에 그 어떤 공적인 시스템만 좀 마련이 되면은 중개사 없이도 그 두 사람 간에 얼마든지 계약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제가 이 공인중개사를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다른 직업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특히 생산직에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이 로봇가 지금 다 대체를 하고 있으니까 뭐 사람을 가리키는 일이라든가 심지어는 판검사나 의사들도 로봇가 대체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사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직업의 모든 것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구독자가 38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이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의 모든 것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여러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직업의 장단점을 듣고 특징을 듣고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직업의 모든 것은 좀 잘 나갔다 싶으면 100만 회고요. 조회수가 막 200만에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4개월 전에 했는데 이것이 얼마 전에 이제 영상에 딱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영상에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졌습니다. 왜 내려졌냐면 사람들이 악플을 막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의 모든 거 담당자한테 아니 괜찮은 직업을 계속 올리다가 왜 가끔 이런 사람을 올리느냐, 뭐 사주하는 사람, 타로하는 사람, 뭐 무당 이런 사람을 가끔 올리는데 제발 그러지 좀 마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악플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업의 담당자가 악플이 너무 달린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올라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금방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직업의 속성, 특징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가 사주를 좀 공부하고 싶은데 제가 사주를 공부해가지고 이걸 직업으로 갖고 싶은데 그러면은 사주를 이제 사주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특징을 잘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하고 싶다, 이걸 앞으로 내 업으로 삼고 싶다 그랬을 때 방금 제가 경험한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 사주라는 것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요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주하는 사람을 그냥 무당처럼 무속인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주한다 그러면은 사주 분석한다 그러면 웃고, 아니 뭐 남자가 뭐 저런 일을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가서 제가 사주 상담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 후로 거기에서 제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나왔어요. 저는 처음에 그것을 이제 잘 인식을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 사주 분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한심하고 그리고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직업 얘기를 하다가 그럼 이것은 불리한 점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그게 바로 장점이에요. 그게 장점이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이 사주 분석하는 이 일에 달려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괜찮은 직업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면서 어떤 걸 한번 배워볼까, 무슨 자격증을 한번 딸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주처럼 알짜배기가 없어요. 근데 이 사주라는 게 왜 알짜배기냐? 일단 수요가 많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과연 내가 이걸 배워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써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에서 얼마나 수요가 많으냐, 이 자격증은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왜 이런 걸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라는 것은 상당히 쓸모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이 덤벼들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경쟁률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잘 덤벼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사회적인 인식이 별로 안 좋으니까 쉽게 덤벼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 같은 거를 이제 공부를 할 때에는,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 사주의 진정한 가치, 사주를 직업으로 했을 때의 장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의아하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회적인 인식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장점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그래서 쉽게 덤비질 않습니다. 인식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면 그만큼 덤벼드는 사람은 적고 수요는 많고, 그런 점에서 알짜배기 직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뭐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뭐 공부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중년에 계신 분들이 뭐 30대, 40대, 50대, 60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나이에 있는 분들이요, 지금 세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단짝이었던 친구들을 1년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밖에 안 만납니다. 2번 만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뭐 어떤 단체의 사람을 만난다든가, 모임의 사람을 만난다든가, 친구를 만난다든가, 이런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직장에 다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로 만나지, 뭐 우리가 뭐 20대처럼, 10대나 20대처럼 뭐 여기저기 막 사람만 만나고 만나러 다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만날 때에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만나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주를 만약에 공부를 해가지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그런 사람은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주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직업을 가지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만나면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진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주라는 것이 직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장점이라는 거,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덤비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정말 큰 장점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맨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직업들이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정보화 그리고 AI가 등장하면서 전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당수의 직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주라는 거,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AI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 컴퓨터에다가 딱 자기 생년월일씨만 입력하면 다 나온다, 뭐 사주 같은 것도 다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단지 기계를 통해서 내 사주풀이를 받고 거기에 만족을 한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분석, 인생 분석이라는 것은 직접 사람과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AI가 대체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운동하러 가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지금 이제 세상 돌아가고 그리고 앞으로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전환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노년기로 접어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당장 내가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혹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이 남은 인생을 보람되게 보낼 것이냐, 이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사주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적인 면에서 이 사주라는 게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다. 오늘 10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아침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활기찬 하루 되시고 앞으로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